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결혼시킨 지 이제 막 4년이 넘어가는 65살에 3살 된 아들 손주 돌봐주고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전부 제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감수해야 될 부분도 정말 크죠.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고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것 같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합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인사를 온 순간부터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몸이 약하다는 말을 만남을 가질 때부터 몇 번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거 하나하나 챙기는 아들의 행동들이 탐탁지 않았죠. 효서봐, 뭘 그렇게까지 하니?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보약까지 챙기는 거야? 너를 한평생 키워준 엄마한테나 선물해줄 것이지. 그러다 헤어지면 뭔 소용이니? 아무리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즘 네가 한 행동은 좀 가다? 엄마, 나 결혼할 거라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나이잖아요. 제가 결혼할 여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여둬야 나중에 자식들도 숨풍숨풍 낳죠. 그리고 고은이네 집이 요새 형편도 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고은이 아버지가 회사 일 끝나고 퇴근하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 뒤로 어머님도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병수발하고 있는 고은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을 돌봐드렸는데 이제 고은이가 어머님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 어머님과 함께 먹으라고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결혼하면 엄마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거 알죠? 아들의 어이없는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푹 빠져버린 아들의 눈빛에 한숨만 내쉬게 되었네요. 하필 좋아해도 몸 약한 여자라니, 거기다 가정사까지 좋지 않은데 어느 부모가 그런 며느리 반기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이 아들 입에서 떨어지고 저는 하던 설거지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의도 없이 인사시키겠다고 무작정 집에 데리고 오면서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 노력했고 남편이 강원도 출장 갔다 오면서 대게 몇 마리를 사와서 때마침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들은 전날에 아빠가 대게 사왔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큰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해주려고 했거나 뭘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강요하거나 뭐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닥달을 하면 정말 하기 싫어지는 거. 그래도 집에 처음으로 인사시키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나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대게와 음식 될 만한 거 죄다 꺼내서 발에 불이 나도록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요?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와서 정말 죄송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 결혼도 안 했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가씨 손에 물을 묻히겠어.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준비되면 그때 부를 테니까 집 구경하면서 대화도 좀 나누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정말 미안했는지 제 옆에서 뭐든 도와주려고 음식 준비하면서 나온 음식물을 치우더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는 도중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재료 손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고 있었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꽤 괜찮은 여자구나 생각하며 그래도 이것저것 도와주는 바람에 음식 준비가 빨리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넷이서 둘러앉아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 성격은 싹싹하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이 가식적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와 마음은 놓였습니다. 철이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음 얼굴 보는 자리고 몇 마디 대화 나누다 보니 인성은 괜찮은 것 같아 정말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둘의 만남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에 처음에는 결혼 빨리 한다고 말하더니 사랑이 금세 식은 건지 집에 올 때마다 했던 말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들의 얼굴에는 우울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하루에 한 번은 결혼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구만. 이제 사랑이 식은 거니? 요즘 결혼한다는 말을 통하질 않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직도 고은이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 고민을 나누다 보면 해결책이 분명 나온다.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얘기면 한번 말해봐. 혹시 아니? 해결될 수도 있을지도? 그게요. 고은이 어머님께서 많이 위독하세요. 그러다 보니 요즘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정말이니? 얼마나 위독하시길래 병원에서는 뭐라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었구나? 치료하면 좋아질 수는 있고? 아니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대장암이신데 꽤 오랫동안 버텨오셨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치료가 더디어지게 됐는지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사기라고 하던데 저한테도 짐이 되기 싫었는지 좋아지고 있다며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집으로 들어오셨다길래 인사드리러 갔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무언가 해결을 해주려고 했지만 말문이 막히고 걱정되는 아들을 조용히 위로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고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오열하고 있는 고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옆에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함께 있어줬고 며칠 후 얼굴이 반쪽이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많이 피곤했는지 한참을 자고 일어나 할 말이 있다며 저와 남편을 거실로 부르더니 고은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으로 툭툭 내뱉던 말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들이 이제야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남편과 저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위주로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집 하나 구해서 둘은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죠. 며느리가 몸이 워낙 약하다 보니 아이 소식이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둘 다 적지 않은 나이라 바로 아기를 가질 거라고 계획을 했었는지 점점 조급해지는 게 보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불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결국 의사의 답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뿐이었고 만약 임신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로또에 당첨이 될 만큼 아주 희박하다면서 더 이상 다른 답변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저 또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 아들도 며느리도 아이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점점 힘들어하면서 그 영향이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살아도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고요.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사정은 알겠다만 그래도 서로 얼굴 봤을 때는 힘들어도 웃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어머님, 어떤 말도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힘들어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외식하러 온 자리에서 계속 그런 표정 짓고 있을 거야? 나도 이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서로에게 짐을 덜고 이겨내면 뭔들 못하겠니? 너만큼 나 또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 혼자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몸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을 때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곤 나도 생각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는지 알고는 있니? 너 혼자만 생각하는 속 좁은 며느리 볼 필요 없다. 애도 못 가지면서 뭐가 잘났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이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는 결국 며느리와 저의 높아진 언성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둔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아들을 통해 며느리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며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웠을 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차마 쉽게 사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할지 몰라 큰맘 먹고 며느리가 쉬는 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른이기에 먼저 가서 이 상황들을 좋게 해결하고 싶어 현관문을 두드렸고 안 좋은 표정을 애써 숨기면서 문을 열어줬네요. 그렇게 조용한 거실에서 둘은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을 향하며 한동안 앉아있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혼집을 구경하며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가 한 말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줬고 싸웠을 때 말 실수한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저에게 그때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한번 말문이 터지니 며느리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듯 했지만 아이에 대한 갈망에 서로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지만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컸는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격려를 해주며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는데 임신에 성공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축하해주려고 집으로 찾아가려 했지만 아들에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말에 너무 놀라 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유산될까봐 두려움에 아무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그 누구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몸 상태도 알지 못한 채 걱정되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며느리는 매달 보내는 사진 한 장으로 안심하라며 자신의 몸 상태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는 문자를 보며 애가 타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불시에 찾아가 봐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의 행동에 점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기적처럼 다가온 아이를 생각하면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냥 반찬통만 문 앞에 두고 돌아가기 일쑤였네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될 만삭 시기까지 찾아오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드디어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너무나 황당해 이유를 물어보니 국적 때문에 그런다며 출산하고 연락 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녁에라도 찾아가 보았지만 굳게 문이 닫힌 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 달이 지나고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빠르게 밖으로 나가 반갑게 맞아줬네요. 정말 이쁜 아기였고 힘겹게 태어난 만큼 밝게 웃는 모습과 아들이라며 저에게 건네주었는데 우렁찬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며 제 눈에 눈물이 흘렀고 다음날부터 신혼집에 찾아가 아기를 돌봐주기로 결정을 지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이 될 때까지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과 육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 충격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까지 꾸밀 수 있는 건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또한 엄청 났었네요. 어느 날 청소기로 이리저리 구석구석 쌓여있던 먼지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안방 침대 밑에 무언가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청소기에 달라붙어 나오지 않자 손을 넣어 침대 밑에 물건을 꺼내게 되었는데 제 손에 딸려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임산부 체험복이었습니다. 이게 왜 침대 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안고 있는 아기는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임산부 체험복을 들곤 거실로 나왔고 이 물건이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며느리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지 급하게 체험복을 숨기려 했지만 제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니 결국 며느리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이렇게라도 아기가 보고 싶어 남편과 함께 결정하게 된 거예요.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다고요. 지금 저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입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이해해주세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애틋하고 크다면서요. 그러니 제발 이 아이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없으면 전 이제 못 살아요. 행복하게만 산다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잘 키울 자신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렇다고 시부모를 감쪽같이 속여? 그럼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야 좋으면 그만이지. 아무리 불임이라도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키운다는 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너무 충격이 크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며느리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들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여달라고 애원하는 며느리를 뿌리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너무나 놀란 듯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듣고 싶다며 집으로 들어오란 말에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결정은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내린 결정이었고 그걸 며느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고아원에도 가고 이제 막 태어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아이를 보곤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입양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며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양심에 걸려 정신적으로 괴로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던 찰나 제가 알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거라며 쉽게 결정한 게 아니니 며느리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에 결국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저희 결정보다 둘의 결정에 존중을 해줘야 하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둘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다시 며느리 집에 들어갔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라며 며느리를 위로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걸고 넘긴다면 그에 따른 희생의 대가도 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쉽지 않았을 텐데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아기를 입양한 고아원에 갔는데 정말 많은 신생아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해 부모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아기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네요. 그리고 아들은 아기를 한 명 더 입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같이 오자며 작년에 약속까지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정말 많이 떨리고 어떤 아기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지 너무나 기대되면서 걱정도 되네요. 저희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려고 하나 봅니다. 언제나 사랑과 축복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함께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두 사람의 결정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하시는 일 잘 풀려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